탁자 위에 며느리 민정이 서류를 던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여기에 사인하세요. 이게 다 무엇냐? 뭐긴요? 유양원 입소 서류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 너가 나를 지금 요양원에 집어넣겠다는 거냐? 아침부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영희 씨에게 무얼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70대 김영애 씨가 혈압약과 당뇨약을 정성스럽게 분류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한식당 덕분에 이 집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며느리 민정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영희의 시선이 멈췄어요. 준호와 민정의 결혼식 사진, 손녀 지혜의 돌잔치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영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탁! 갑자기 탁자 위로 떨어진 서류 한 장. 영희는 약봉지를 든 손을 멈추고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CRS 노인요양원 입소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도장 찍으세요.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민정의 모습이 영희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서류는 뭐냐? 목인 요양원 계약서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건조함만이 있었어요. 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월 이용료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눈에 띄었어요. 아직 내가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에요. 집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멀쩡하다고요. 어머니,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고 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민정의 말들이 계속되자 영희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영희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영희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영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물방울이 영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동안 참아온 설움까지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어머니 상태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민정은 태연하게 티슈를 꺼내며 자신의 손을 닦았습니다. 영희를 닦아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영희가 축축한 옷을 입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승리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퇴근길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준호는 물에 젖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여보. 매일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고. 민정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니? 내가 아직 정정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영희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이 맞아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요즘 깜빡하는 것도 많고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계시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호의 눈동자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피로함과 귀찮음 같은 것이 어려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인정하세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면서 편히 지내세요. 민정이 계약서를 영희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우리가 매일 면회 갈게요. 더 안전하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식당 일도 이제 힘드시잖아요. 식당 얘기가 나오자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일궈낸 한식당은 영희의 자존심이자 생계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마치 그것마저 포기하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자 지혜 대학 등록금도, 이 집 전세금도, 준호 사업 자금도 모든 게 자신의 손에서 나간 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해 주세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하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도 미안하다는 표정은 지었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영희는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주워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민정의 새 가방과 비싼 향수, 그리고 준호의 달라진 태도가 모두 우연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대학생인 손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옷이 젖어 계세요? 지혜의 맑은 목소리가 영희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물을 흘렸어. 괜찮아. 하지만 지혜의 똑똑한 눈은 이미 탁자 위의 요양원 계약서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젖은 옷과 바닥의 물방울들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동네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어제 오셔서 치매 진단서 얘기하시던데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치매요. 아, 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신다고 병원 추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아주 멀쩡하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약사의 말에 영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정이 벌써 치매 진단서를 준비하고 있다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어떤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상해서 안 알려줬어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는 꼭 대학병원에서 받으시라고 했죠. 약사의 친절한 조언을 들으며 영희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정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에서 민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확실해요. 네, 후견인 절차까지 다 도와주시는 거죠. 영희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후견인이라는 말이 특히 무섭게 들렸어요. 담보대출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아, 후견인 선임되고 나서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민정의 통화가 끝나자 영희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왔어요. 후견인, 담보대출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야. 학교 일찍 끝났구나. 지혜는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챘어요. 어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더욱 심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지혜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영희는 지혜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굴지 않니?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얘기할 때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해요. 영희는 지혜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구랑 통화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요양원 얘기는 정말이에요. 아빠랑 엄마가 진짜로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영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만큼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혜야,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엄마가 또 그런 통화를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지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정말로. 그날 저녁 민정은 또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복도에서 몰래 듣고 있었어요. 지혜는 스마트폰으로 녹음까지 했습니다. 네, 박 이사님. 내일 그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진단서 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아,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그럼 그 다음 주에 후견인 신청하고 담보 설정하는 거죠.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박 이사라니, 그건 아빠 회사 상사 이름이었거든요. 왜 엄마가 아빠 상사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점심때 호텔에서 만나요. 호텔에서 만난다고요. 지혜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아빠 상사와 호텔에서 만나는 걸까요? 그것도 할머니 일 때문에요. 통화가 끝나자 지혜는 재빨리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지혜는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영희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 이사라니, 그 사람이 왜 우리 집 일에 끼어드는 거지? 그게 아빠 상사 맞죠? 박영수 이사님.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민정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 상사랑 할머니 일을 의논한다는 게. 그래, 아무래도 이상해. 그리고 호텔에서 만난다는 것도 수상하고.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희는 지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손녀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정작 자신이 기른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니요. 그래, 지혜야. 할머니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겠어.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정과 박 이사의 관계, 그리고 후견인과 담보 설정이라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혜는 학교 수업을 일찍 끝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의 수상한 행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민정이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빨간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 지혜야. 엄마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할머니랑 먹어. 민정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엄마의 화장이 평소보다 진하고 향수 냄새도 강했습니다. 민정이 나간 후 지혜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평소랑 달리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봤어. 요즘 민정이 외출할 때마다 그래.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야. 영희도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민정의 옷차림이 부쩍 화려해졌고 외출도 잦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친구들 만난다고만 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혜의 제안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해. 혹시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요, 할머니. 저 조심히 할게요.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재빨리 겉옷을 걸치고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민정은 택시를 타고 있어서 지혜도 다음 택시를 잡아탔어요. 강남역 쪽 호텔 앞에서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도 의아해했지만 지혜의 부탁대로 해주었습니다. 민정의 택시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앞에서 멈춰섰어요. 지혜는 좀 떨어진 곳에서 내려 엄마를 관찰했습니다. 민정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자 지혜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 한쪽 카페에서 민정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멀리서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잘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지혜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박 이사님.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제 엄마가 통화했던 그 박 이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민정과 박 이사는 서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했어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연인들이 하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박 이사가 민정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민정도 그 남자의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럼 내일 그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죠. 박 이사의 목소리가 지혜에게까지 들렸어요. 네, 걱정 마세요. 확실히 진단서 받아올게요. 그 사람은 정말 날 이해해줘요. 민정이 교태를 부리며 대답했어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아빠의 직장 상사라니요. 그럼 후견인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진단서 나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명의로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지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불륜 상대와 함께 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이런 좋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역시 법무팀에서 일하시더니 이런 것도 잘 아시네요. 박 이사가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그럼요, 나를 믿어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민정이 박 이사의 팔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혜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게 더욱 분노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영희는 손녀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혜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에서 목격한 불륜 현장, 박 이사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할머니를 이용한 담보대출 계획까지 말이에요. 영희는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이가 그 박 이사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서 동시에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돈을 빼내려는 거구나. 네, 할머니. 정말 악질적이에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시간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바보였구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보지.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희는 지혜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서 싸워야지. 하지만 제대로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지혜와 함께 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요양원 계약서 강요, 민정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지혜가 발견한 불륜과 재산 음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이건 명백한 성년후 견제도 악용 시도네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안도했어요.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취록, 사진,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 말이에요. 영희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행히 지혜가 찍어둔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러 가자고 하면 절대 거기 가지 마세요. 대신 대학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의 조언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영희는 지혜와 함께 서울대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영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간단한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전혀 문제 없으세요. 인지 기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래에 비해 오히려 좋은 편이에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안심했어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셈이었습니다. 혹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인지 기능 정상 소견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민정이와 그 박이사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탐정을 고용하는 거야. 요즘은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다음 날 영희는 김 변호사가 추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경수 탐정은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의뢰 내용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불륜과 재산 침탈 케이스네요. 이런 경우 보통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이 탐정은 영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증거, 통화 내역,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브로커 병원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두 찾아드릴게요. 며칠 후 이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민정과 박 이사가 일주일에 3번씩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 이사가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이런 수법을 여러 번 써왔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이사가 민정에게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주는 브로커 병원을 소개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병원은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지혜가 탐정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영희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제 민정이가 뭘 해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준비 됐죠?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해뒀어요. 민정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겠어. 민정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네. 어디요? 서울대 병원이야. 거기서 정식으로 검사받을 거야. 민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 거기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알아본 곳이 훨씬 좋아요. 아니야, 난 서울대병원에서 받겠어. 이미 예약도 해뒀어. 영희의 단호한 말에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또다시 박 이사와 긴 통화를 했어요. 지혜는 이번에도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받겠대요. 괜찮아, 자기야. 일단 검사를 받게 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박 이사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영희는 지혜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훨씬 잘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포기하지 않고 영희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알아본 병원이 더 가깝고 편할 텐데요. 아니야, 난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했잖아.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정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추천한 곳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거기 원장님이 노인 치료 전문가세요. 민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도 가보자. 민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민정은 영희를 데리고 강남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겉으로는 순순히 따라가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의원에 도착하자 접수 직원이 친숙하게 민정을 맞았어요.
아, 김민정 씨 맞죠?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영희는 이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민정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것을 말이에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자신 같은 노인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희 어르신,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영희와 민정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원장이 작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원장의 질문은 유도 신문에 가까웠어요. 영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요즘 정말 심해지셨어요.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계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영희는 민정의 거짓말을 들으며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모두 너무 쉬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원장은 영희의 대답을 들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 소견이 보이시네요. 영희가 모든 대답을 정확히 했는데도 원장은 이상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 의사가 들어왔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 교수였습니다. 영희가 미리 연락해둔 의사였죠. 김영희 어르신, 약속 시간이 됐는데요. 원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죄송한데 어떻게 된 건지요? 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정식 검사를 받기로 했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말이에요. 김 교수가 원장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여기서 어떤 검사를 받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르신 인지 기능이 전혀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요. 원장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간단한 상담만 했습니다. 김 교수는 영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시간, 장소, 계산 능력 등을 체크하는 정식 검사였습니다. 영희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어요. 어르신, 인지 기능 완전히 정상이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뛰어나시네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깜빡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김 교수가 민정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혹시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교수는 영희에게 정식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나 인지 저하 소견 없음. 영희는 소견서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계속 침묵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승부에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정은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는 지혜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이사님, 계획이 틀어졌어요. 서울대병원 교수가 나타나서 정상 진단을 내렸어요. 민정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영희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가 이겼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영희는 아직 방심하지 않았어요. 민정과 박 이사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또다시 박 이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정식 진단서까지 받았는데요.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어. 일단 만나서 의논하자. 지혜는 이 통화도 모두 녹음했어요. 영희와 지혜는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본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큰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똑똑한지 보여줄 시간이 왔거든요. 며칠 후 이경수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영희는 지혜와 함께 탐정 사무소를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아드님 준호 씨가 어르신 명의로 담보대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탐정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식당 건물과 이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미 1억 원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3억 원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돈이 박 이사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박 이사가 투자 명목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지혜가 분노하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빠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드님이 박 이사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모양인데 사실은 민정 씨와 박 이사의 불륜 자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영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들까지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정 씨와 박 이사가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강남 센트럴시티 근처 고급 아파트인데 계약금이 2억 원이에요. 지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럼 완전히 새 살림을 차리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박 이사는 이미 부인과 별거 중이에요. 이혼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요. 영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과 박 이사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간 영희는 준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직접 얘기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 영희가 거실로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준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아들을 배려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시침이 떼지 마. 한식당이랑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며. 준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그건 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이사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투자라고. 그 돈이 박 이사랑 민정이 새 집 계약금으로 쓰였다는 거 알고 있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부인이 박 이사랑 바람 피우고 있어. 그리고 둘이 새 살림 차리려고 우리 재산을 빼먹고 있다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정이가 왜 그런 일을... 그때 민정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새로 산 옷들로 가득한 명품 쇼핑백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민정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영희는 민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박 이사랑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만날 거야?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호텔에서 만나는 걸 다 봤어. 그리고 새 아파트 계약하는 것도 알고 있고. 준호가 민정을 보며 물었어요. 민정아, 이게 사실이야.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네, 맞아요. 박 이사님과 만나고 있어요. 그분은 저를 정말 이해해줘요. 당신처럼 맨날 엄마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저를 우선시해주거든요. 준호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그럼 아파트 계약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 우리 새로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저희는 새 인생을 살 거예요. 영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내 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 내가 일생을 걸어 모은 돈인데.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나빠요. 민정의 뻔뻔함에 준호도 화가 났어요. 민정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그때 지혜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모의 큰 소리에 놀라서였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정이 지혜를 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하게 됐어.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가시는 거예요. 지혜야,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아. 그리고 엄마는 엄마 행복도 생각해야 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희생이라니.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뭘 그렇게 과장해. 민정의 말에 영희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내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이 집 전세금까지 다 내가 번 돈인데 당연한 일이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희도 어머니 모실 만큼 모셨잖아요. 준호가 민정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민정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그 순간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 그 순간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 이거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박이사랑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도 다 있어요. 민정이 깜짝 놀라며 지혜에게 달려들었어요. 지혜야, 그거 당장 지워. 싫어요. 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준호가 지혜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지혜야, 가족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 아빠도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 편을 들지 않으시고. 지혜가 할머니 뒤로 피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 설치된 CCTV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영희가 며칠 전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민정아.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어. 민정이 황급히 CCTV를 찾으며 말했어요. 저거 언제 설치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너희 대화도 이미 다 녹음돼 있어. 도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했던 말도 말이야. 준호와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미 발각됐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정이 다시 한번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영희가 막아섰어요. 그만해, 민정아. 이미 늦었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는 거야. 영희의 단호한 말에 민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을 굳혔어요. 지혜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그날 밤 영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겠어요. 좋습니다, 어르신. 상속결격 사유와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해 놓겠어요. 민정과 준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지혜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의 한식당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 친척,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였어요. 영희는 이 자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식당 홀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의 오랜 친구들, 동네 상인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민정은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마치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40년이나 운영하신 식당이 이제 제 손으로 이어질 생각하니까 벅찬데요. 민정이 참석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이미 식당이 자신 것이 된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손님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영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40년 동안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영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먼저 제 며느리 민정이가 발표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시죠. 민정이 당황하며 영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리겠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앞으로 이 식당은 제가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맡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명의도 곧 제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어머니께서 승낙하셨거든요. 영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민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네요. 영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진실을 공개하려고 해요. 스크린 좀 켜주세요. 갑자기 정면 스크린이 켜지면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민정과 박 이사가 호텔에서 포옹하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 며느리 민정이와 제 아들의 직장 상사인 박 이사의 불륜 현장입니다. 홀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이에요. 스크린에 위조된 계약서들과 가짜 진단서 계획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 살림을 차리려 했고요.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민정과 박 이사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후견인 선임되고 나서요. 그럼 담보대출도 가능하고요. 그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참석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희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홀 뒤쪽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와 이경수 탐정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모든 증거 정리 완료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상속 결격 사유 확실하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 시도 증거도 충분해요.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할 준비 다 끝났습니다. 민정이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민정아.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 바로 그때 박 이사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출입구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죠. 사기 및 불륜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어요. 박 이사는 체포되면서도 민정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준호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참석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영희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람들도 영희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진작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혼자였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지혜가 할머니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영희가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지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민정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면서 말이에요. 영희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식당은 제 손녀 지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홀 안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정리됐습니다. 민정과 박 이사는 사기와 불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준호도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영희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확인차 물었어요. 네, 확실해요. 영희의 새로운 유언장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아들 김준호와 며느리 김민정의 상속권을 전면 박탈한다. 모든 재산은 손녀 김지혜에게 100% 상속한다. 그리고 부가 조항으로 불륜과 사기 증거는 영구 보관하며 필요시 언제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당장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셨으니까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영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영희는 지혜와 함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요즘 지혜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와 엄마를 완전히 끊어내시는 게. 지혜야, 할머니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 영희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40주년 행사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감사해요. 단골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영희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마음의 짐이 덜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혜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 진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믿어주는 것 같아.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영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니?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정이에게 속았다고 해도 제가 어리석었어요. 영희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준호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준호가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인데.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이지. 지혜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마음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준호가 나간 후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할머니가 너무 냉정한 것 같니?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영희와 지혜는 식당 정리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혜야. 할머니가 널 위해서 이 모든 걸 지켜낸 거잖아. 영희는 지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식당의 네온사인이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정과 박 이사가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조금 안쓰럽지 않으세요? 지혜가 물었어요. 전혀. 자업자득이야.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지. 영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의 계획에 더 집중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식당 체인점을 늘려볼까? 정말요? 할머니. 그래, 내가 대학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보자. 영희와 지혜는 밝은 미래를 그리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영희의 한식당은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지혜의 이름으로 등록된 매장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사업을 더 키우시다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지혜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영희는 여전히 활기차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지혜와 함께 첫 번째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지혜야. 진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영희는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영희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 뒤로 한식당의 네온사인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인 지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영희의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영희 할머니와 손녀딸 지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번에 반영하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